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잡아왔어요. 제목을. 누가 이 꽉 막힌 한반도와 이 한국의 정황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암담한 우리 한국의 이 상황을, 이 꽉 막혀버린 이 상황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참 답답하지만은 한편에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한 토론이라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무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4시간도, 5시간도,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무한 토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기가 마칠 때까지 한국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한 토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산시켜버리는, 지금 뭐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 이거는 그 국회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합의한 거,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있잖아요. 그 선거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이제 이 무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실방으로, 실질 그 시간에 방영되는 유튜버들의 방송을 쫙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 전국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가, 너무 걱정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보셨으면은 그냥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이 분노가 치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임시회기를 필리버스터 무한 토론을 걸었는데, 그 한국당이 걸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임시회기 그 기간을 정해버리는, 그것을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통과했느냐? 그들의 수법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살라미법이라고 해서,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시 30일 동안의 임시 회기를 이렇게 쫙쫙 쪼개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으로.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 1차적으로 예산안에 그 부수 법안들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선거법을 이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이 무한 토론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지난 밤새도록 진행이 됐고,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 회기는 26일로 마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무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팩트 법안은 그렇게 이제 통과되게 되는데, 왜냐?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선거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임시 회기 동안 이렇게 무한 토론을 진행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 회의가 되면은 제일 먼저 상정되는 것이 바로 이 토론을 마친 선거법이에요. 그러면 이 선거법이 예산안처럼 통과가 돼요. 뭐 회기 그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그러니까는 30일이라는 그 살라미 법으로다가 이렇게 회의가 결정되는 것을 통과된 것처럼 똑같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공수법을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국당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회기도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임시회의 때 제일 먼저 상정되는 것이 공수법입니다. 그럼 그거는 또 그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이 한국당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있으면은 한국당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게으르고 나태한 정당 아니냐?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통과돼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저는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들이 다시 이제 총선이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정의당이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야, 공수처법은 안 된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는 나는 이제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당에서는 이 무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정신 모두가 다 공수법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선거법 할 때 예를 들어서 저 석패율 같은 거 그거 받아주지 않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싹 변해버리면은 공수처는 또 날아가는 거죠.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한국당 잘하고 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변화되게 만들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한 가닥 어떤 기대를 걸고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 좀 얼마 전에는 서광이 비치는 듯 했잖아요. 이미 그 석패율제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민주당에게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송전신 플러스 1이라고 한 그 국회의원들이요. 손학규나 전동영이나 그 심상정 그리고 대한정당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금 그냥 수용을 하면서 극적으로 그들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당의 그 비례 한국당인가요? 그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이 또 나길래 이것이 이렇게 풀리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암담한 상황으로 또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참 사람의 일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리법석을 떨고 이 사회 혼란만 야기시켰던 이 상황 이렇게 안개 전국으로 다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관계라든가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 국방성에서 그동안 훈련해 왔던
그 요인 참수 작전이라는 그 훈련을 하는 그 영상을 방영을 했습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미국 방송이 그것을 공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것이 삭제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무서운 그랜벨의 특전단이죠. 그리고 한국의 친일 공수여단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훈련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군산 어디엔가에서 이런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장수가 어디서 했는지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성탄 휴가 1일 휴가인가 뭐 받아서 자기가 운영한 리조트에 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가서 하고 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북미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은 그 김정은이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는 등 뭐 그러니까는 이 세계 정세가 아주 초긴장 상태로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뭐 김정은을 참수한다고 그런 어떤 의도를 북한 김정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정부에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보여주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평양 주위에 뭐 20만이라는 특수부대들이 그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평양 방위 사령부인가 뭐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침투한다는 것은 다른데 뭐 빈라덴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참수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 다르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살 공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옳은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큰 소리만 뻥뻥 치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김정은이도 그렇지만은 트럼프도 뭔가 하려면 더 분명하게 하지. 예? 2년 반 동안 도대체 이루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습니까? 그랬으면 어떤 조치를 분명히 일찍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 한국만 위기에 처해서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상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변한 거. 참으로 국회 이 페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은 조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검찰과의 그 대립관계. 거기에선 유죄도 사건도 있고 청와대 울산 선거, 부정선거, 그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이라고 하는 참 부정대출 사건 등 참 이런 일들이 국내 그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르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패트가 통과가 돼가지고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어느 한 순간에 그 이관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검찰에서 이관시켜가지고 그 공수처에서 뭐 수사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더 혼란한 정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내일 이 조국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그 초관심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청구했잖아요. 검찰에서. 내일 심사가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죠. 26일이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더 치열한 그 싸움이 벌어질 거 뻔한데
참으로 이 나라 전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해결 방법.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광화문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청와대 광야교회로 몰려가서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참 성도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밀려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떨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총선에서 참 한국당이나 이 보수파들의 그 국회의원 의석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통과된 이 팩트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완전히 퇴출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바로 이런 먹구름이 걷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에 제 후배 목사의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후배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하는 후배인데, 이 후배가 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내용을 빨리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내 마음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기록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후배 목사님의 이 글을 카톡에 실은 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바라는 바죠. 여러분도 바라는 바. 미북은 서로 위협하는 것이지 실제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 한반도의 전쟁은 곧 세계의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북 간 위협, 대치하고 있는 것, 위기감 조성은 각각의 체제 유지와 결속 및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차원으로 이용한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김정은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시 재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합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킬 한반도 전쟁을 미국은 일으키지 못한다. 한반도의 전쟁은 곧 세계전쟁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중동이나 크림반도, 대만, 홍콩 등과 그 무게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무력화시킬 능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반도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북, 중, 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혈맹국이다. 한반도 전쟁은 모두가 공멸하는 전쟁이다. 그렇죠.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상은 같이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핵폭탄이 터져보세요. 이 지구는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도 북한도 잘 안다. 위기감 조성을 통해 더 이상의 위험 요소를 억제시키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정은의. 다만 미국이 후세인, 빌라덴, IS와 같이 북의 그 김정은 혹은 김정은과 그 이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중러의 합의 내지는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20만이라고 하는 정말 특전단이에요. 거기서 그 몸 자체가 무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호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의 힘이라는 건 또 대단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한다면은 참수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방송을 했고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